자, 여기 삼성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A34가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부터 대표적인 특징들을 모아서 담아본 영상이에요. 본체 후면에는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3 시리즈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용된 소재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카메라 주변을 이루고 있는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던 갤럭시 A33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 부분의 두께가 특히 얇아졌고, 글래스틱 소재는 주변 조명에 따라서 이색적으로 빛 반사를 연출해주는 특징이 있죠. 오른쪽 측면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홈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체 윗면에는 유심 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는 외장 SD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 아래에는 충전을 위한 USB Type-C 포트가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충전 케이블도 USB Type-C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선 케이블로 최대 25W의 고속 충전이 가능한 제원을 갖고 있고요. 다만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추가로 USB Type-C는 2.0 버전을 지원합니다. 갤럭시 A34는 배터리 용량 5000mAh를 제원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사용 시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제공하는 메뉴를 통해서 배터리를 최적화시켜주거나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정리하는 식으로 더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더 오랜 사용을 원한다면요. 제품의 화면 크기는 화면 가장자리를 대각선으로 이었을 때 기준으로 6.6인치입니다. 슈퍼 아몰레드라는 OLED 액정이 탑재되어 있고요. 화면이 켜졌을 때 전면 카메라가 있는 부분을 U자 형태로 피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두고 삼성에서는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플래그십 모델과는 차이를 둔 부분입니다. 플래그십의 경우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제공하죠. 부가 기능에는 지문으로 화면 잠금 해제가 가능한 온스크린 지문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건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전 모델인 갤럭시 A33이 지원하던 90Hz 주사율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수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은 기본 120Hz 주사율이 적용된 화면과 절전 모드 시 동작하는 일반 모드의 화면을 고속 촬영으로 비교해 본 것입니다. 화면을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에 많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S23 시리즈의 적응형 주사율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주사율로 일반 사용 환경은 물론이고 여러 앱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쾌적함을 느껴볼 수 있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보급형 스마트폰 기준에서 이와 같은 제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꽤나 만족스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화면은 최대 10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하는데요. 밝기 최적화 메뉴로 활성화시켜주면 밝은 야외에서도 보기 좋은 화면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가로 화면이 1080픽셀인 F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 이 제품과 화면 크기가 같은 S23 플러스와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한 해상도를 제공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인치당 픽셀 수 역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품질의 화면을 제공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적용해놓은 액정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퀄리티 차이는 고려를 해야 하겠죠. 포인트는 보급형 제품 기준에서 플래그십과 견줄 만한 성능을, 아니 화면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단 메뉴를 이용하게 되면 눈이 편한 다크 모드 또는 보기 편한 모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 절전 모드에 빠르게 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삼성 덱스 모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스크탑 모드가 필요하다면 상위 모델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는 위에서부터 8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4800만화소 메인 카메라, 500만화소 접사 카메라를 지원하는데요. 아무래도 플래그십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메인 카메라를 제외하고선 원가 절감이 많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후면 카메라로 밝은 대낮에 풍경을 촬영한 결과인데, 광각 카메라에 비하면 초광각 접사 카메라의 화질은 낮은 편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광각 카메라 위주로 활용을 해야 만족감이 클 거예요. 추가로 4800만화소 카메라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뉴 설정을 한 번 더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비율을 설정하는 화면에서 지정 가능하고요. 동영상 촬영은 UHD 30프레임이 가능하고 손떨림을 방지할 수 있는 슈퍼스테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촬영 결과물에 적용할 수 있는 부가 기능도 여럿인데, 그 중에서도 AI 지우개라는 기능이 눈에 띕니다. 원하지 않는 부분을 지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기능을 선택한 뒤에
사진 내에서 영역을 지정해주면 가볍게 원하는 부위를 삭제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배경까지 모두 삭제되는 게 아니고 영역 내에 있는 사물이나 인물 위주로 삭제가 되는 기능이라 상당히 편리한 편집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지우고 싶은 부분이 모두 지워지지 않거나 그림자가 남아있는 식의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같은 작업을 반복해주는 것으로 조금 더 자연스러운 화면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보정이 필요 없는 촬영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테니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갤럭시 A34에는 디멘시티 1080이라는 칩셋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보실 벤치마크 자료를 첨부하고요. 이 제품을 선택할 분들이 어떠한 것을 할지 다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대치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높은 사양이 필요한 앱이나 게임을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애초에 그러한 목적으로 선택할 제품은 아니죠. 일상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볍게 편집하고 캐주얼한 게임을 즐긴다거나 웹서핑, 동영상 스트리밍 등을 가볍게 즐기는 용도에서는 여러모로 쓰임새 좋은 성능을 가졌다 생각됩니다. 보급형 스마트폰에서 되게 기대하는 게 이러한 것들 아닐까 싶고요. 제품을 사용하면서 볼 수 있었던 특징과 장점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폰이라면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을 논하게 될 텐데, 이 제품의 가격은 출시가 기준 40만원 후반대입니다. 이 가격인 플래그십 모델인 S23 시리즈를 구매할 때보다 적게는 절반, 많게는 3분의 1 수준인데요. 그만큼 플래그십과의 기능적인 차이는 감안을 해야겠지만 애초에 비교 대상이 플래그십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기본기나 부가기능 측면에서 여러모로 눈여겨볼 포인트가 많은 그러한 보급형 스마트폰이 갤럭시 A34 아닐까 합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삼성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A34의 사용 후기였습니다.